내 단점은 배에 있는 구멍과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내 강점은 배에 있는 돛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나가게 하는 건 돛이지 구멍이 아니에요. 이 구멍이 배를 침몰시키게 하면 안 돼요. 단점이 나를 파멸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사례 에피소드 듣기를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백날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행동해야지. 코칭 철학 중에 하나가 이제 답을 주지 말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준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정확히 얘기한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 근대적인 코칭이 이제 질문, 경청, 피드백의 코칭이라면 우리가 이제 원시 생활할 때도 다 했겠죠. 예, 그런 건데 이제 근대적인 요새 뭐 자격증을 받고 뭐 이런 코칭이 발달한 시주로 보자 그러면 로버트 레나드라는 양반이 재무설계사였어요. 그분이 이제 코칭이 된 건데 뭐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들은 이야기는 재무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이제 자산 세무 신고할 때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되게 부자들이 이제 부인도 또 재산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걸 같이 이렇게 해주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고객 중에 한 사람 부인 집에 갔는데 수년간 계속 재무 상담을 해왔으니까 뭐 부부간에도 서로 알고 지내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어느 날 그 부인을 만나러 가니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마 남편이 뭐 엉뚱한 짓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못하면 좋겠냐. 그럴 때 뭐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폐주라 그럴까, 이혼하라 그럴까 뭐.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네. 그 남편도 고객분이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그 부인이 평소에 자기 엄마,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를 그렇게 돌아가신 모양인데요. 근데 그걸 존경한다는 말씀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참 막연하니까 지금 사모님, 어머님이 이게 옆에 계시면 뭐라 그러실 것 같으냐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남편하고도 다시 막 이렇게 화목하고 뭐. 네, 코칭 철학이 인간은 전인적이다, 홀리스틱. 그다음에 그 사람의 답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 단지 그 사람의 답을 찾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코치란 거는 마차입니다, 마차. 사람을 이렇게 필요한 데까지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제가 이제 그 판토스를 그만두고 우성정보대학에 데를 갔을 때 그 이사장님이 학생들의 그 대인관계 능력, 소셜 인터랙션 강의를 하나 개발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LG에 있을 때 코칭 받은 경험, 판토스 대표이사를 할 때 직원들을 코칭 시켰던 경험, 그걸 보면서 이제 코칭 철학이라는 과정들을 보면 그게 이제 경청, 그다음에 질문, 경청, 피드백 이런 거고 남의 인정, 칭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코칭의 어떤 철학이고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이 좋겠다. 그래서 강의를 개설해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수가 뭐 자격증도 없이 그러면 강의하는 건 좀 무면허 의사가 뭐 하는 것 같아서 나도 공부를 좀 해서 물론 이제 이론을 몰란 건 아니었지만 뭐 그것도 모르고 강의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자격시험 공부를 해서 저도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담하고 코칭이 다른 거는요. 상담한 이슈가 있는 분이 와가지고 그 이슈를 해결해 주도록 해주는 거고 코칭은 뭐 건강한 개인이에요. 건강한 개인이 자기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이슈나 주제를 얘기를 하면은 그걸 좀 도와주는 방법이죠. 그건 학생이든 임원이든 그 사람이 뭐를 지금 내가 코칭 받고 싶다는 게 따라 달라지겠죠. 학생들은 주로 이제 뭐 취업, 뭐 진로 이런 게 걱정이 많을 거고 직장의 임원들은 이제 뭐 조직 문화, 리더십, 뭐 성과 뭐 이런 게 많을 거고 가정주부 그런 분들을 코칭한다 그런다면은 저는 그런 쪽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주로 비즈니스 코칭 전문가지만 그런 라이프 코칭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남편하고 문제, 자녀 뭐 교육 문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각각의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임원 코칭의 방법이 이런 겁니다. 이제 그분이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 설계를 하시는 분이다. 예. 그럼 그분의 성과는 영업하는 사람의 성과가 다르잖아요. 그럼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뤘을 때 모습이 뭐냐? 그죠? 영업하는 사람은 매출이 올라가고 이익을 많이 내고 하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뭐 잘 팔리는 제품을 설계한다든지 또 코스트가 작게 들어가는 제품을 설계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모습인데 자, 이걸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들이 있느냐? 장애 요인들이 있고요. 그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걸 같이 브레인스토밍 해보자.
그런 조건이 되는 거고요. LG에도 사내 코치도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아까 HR 찾아왔다는 후배도 LG 사내 코치로 있는 양반이고. 네. 왜냐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50조 매출을 하는데 코칭을 통해 가지고 한 0.1%의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면은 그 효과가 얼마일까요? 50조에 10%면 얼마일까요? 5조일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1%면 5천억. 0.1%면 500억 원. 근데 0.1% 정도 효과가 아니라 하기 나름으로는 리더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몇 프로 효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 코칭은 그렇고요. 이제 임원 코칭 하다 보면은 많이 느끼는 게 그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세븐 헤비츠 나온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Y축은 중요도, X축은 시급성. 그러면 중요하고 급한 일은 누구나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리더가 할 일은 뭐냐면은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들을 미리미리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일이 덜 생겨요. 근데 많은 리더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중요도가 떨어져 급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건 위임을 해야 돼요. 위임하고 하면 자기가 이거 할 시간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이 처한 상경, 그 사람의 또 재능이 있잖아요. 강점 코칭도 배웠거든요. 내 약점을 키워가지고요. 상대방의 강점과 싸운다? 지극히 힘듭니다. 나도 손주가 지금, 손주 6이에요. 아들, 손자들도 이제 여기 한국에 있어서 걔들 보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막 공부를 막 하는데 큰애는 공부 별로 좀 이렇게 흥미를 안 보이고 소질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쟤는 좀 지 좋아하는 걸 시켜라. 예. 공부가 강점이 아닌 애를 닥달을 해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의 공부가 강점이나 싸움 붙인다.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강점 코칭은 뭐냐면 내 단점은 배에 난 구멍과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내 강점은 배에 있는 돛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나가게 하는 건 돛이지 구멍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구멍을 어떻게 해가지고 자꾸 돛을 만들려고 그러는. 그러면 단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구멍이 배를 침몰시키게 하면 안 돼. 단점이 나를 파멸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니지 해야죠. 물을 퍼내든지 아니면 아예 막든지 구멍을. 그 정도 해야 되지. 이거를 장점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내 말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인생을 너무 좀 쉽게 살려고 생각하니까 서울대 들어가는 비결이 뭡니까? 뭐 어떻게 하면 사장됩니까? 예. 그거 다 다를 거고요. 노력이 가미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강점이 뭐고, 내가 처한 상황이 뭐고, 그에 따라서 또 방법들이 다 다르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한 가지 솔루션이 있다 그런다면은 자기 타고난 재능 플러스 노력이 되겠죠. 그건 너무 막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사례, 에피소드 듣기를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백날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행동해야지. 좋은 말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뭐 어떤 사람을 기억되고 싶은 건 없고요. 그냥 뭐 남들한테 해는 안 끼치고 그래도 도움을 주고 간 사람이면 좋겠고요. 뭐 직장 생활을 통하든 대인 관계 통하든. 네. 그리고 뭐 남은 인생은 저는 이제 뭐 저도 좀 발전하면서 아직도 나이가 70이지만 발전하고 싶어요. 계속 발전하면서 남들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